TQQQ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혹시 매수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좀만 기다렸다 살걸. 이건 거의 모든 TQQQ 투자자가 한 번쯤은 겪는 문제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언제 사야 할지, 지금이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딱 2개의 지표만으로 TQQQ의 매수 구간을 잡는 방법입니다. 매수의 기준이 있는 투자자와 감으로 매수하는 투자자의 차이는 하락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준이 있으면 공포 속에서도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고, 없으면 공포에 휩쓸려 손절하게 됩니다. 시각적으로, 수치적으로 정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TQQQ 매수에 대한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준비된 레버리지 ETF 전략 영상도 업로드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수 방식의 종류부터 짚어보고 본격적인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TQQQ 매수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거치식,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넣는 적립식, 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라 매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방식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좋은 가격 구간에서만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부분 거치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분 거치식이란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만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적립식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넣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사고 하락장에서도 같은 금액을 넣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집중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은 비싼 가격에 산 물량이 하락 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분 거치식은 시장이 충분히 하락했을 때, 그러니까 좋은 가격이 왔을 때만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바로 매수 구간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TQQQ의 지난 16년간 주봉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의 낮은 가격대와 현재의 높은 가격대를 동일한 비율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에서 2달러로 오르는 것과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오르는 것은 둘 다 100% 상승인데 일반 차트에서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크게 보입니다. 로그 차트에서는 이 두 움직임이 같은 높이로 표시되기 때문에 모든 시기에 등락률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차트에 표시한 화살표 구간은 총 3가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황색 화살표는 매수를 시작해도 되는 구간, 빨간색 화살표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 그리고 보라색 화살표는 반드시 매수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주황에서 빨강, 보라로 갈수록 하락의 강도가 더 세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화살표들이 찍힌 구간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화살표 이후에 가격이 반등했으며 특히 보라색 화살표가 찍힌 극단적 하락 구간 이후에는 가장 강한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차트에서 눈에 띄는 하락 구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2년 금리 인상, 2025년 관세 이슈, 그리고 2026년 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살 거리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구간이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는 뉴스마다 공포스러운 헤드라인이 쏟아졌고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며 손절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TQQQ가 고점 대비 80% 이상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투자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당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는 TQQQ 상폐된다, 레버리지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다 라는 글이 넘쳐났고 그걸 보고 팔아버린 사람들은 이후에 큰 반등을 통째로 놓쳤습니다. 저는 QQQI와 같은 배당 ETF의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이렇게 매력적인 구간에 도달할 때 TQQQ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초단기채와 더불어 QQQI에서 매달 나오는 배당금이 TQQQ 매수의 실탄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TQQQ와 QQQI의 순환 사이클이 바로 여기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들은 어떤 기준으로 설정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주황색 구간은 주봉 RSI가 43 이하이거나 200일선 괴리율이 마이너스 18% 이하일 때 활성화됩니다. 이 구간은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과매도 권역에 진입했다는 신호이며 본인의 현금 비율에 맞게 1차 비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전체 매수 예정 금액의 일부만 투입하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 여부를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2단계 빨간색 구간은 RSI 36 이하 또는 괴리율 마이너스 32% 이하입니다. 시장의 패닉셀이 심화되면서 공포가 극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위기를 보도하고 커뮤니티에는 손절 인증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때가 본격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추가 매수를 진행할 시점입니다. 3단계 보라색 구간은 RSI 31 이하 또는 괴리율 마이너스 45% 이하입니다. 코로나 크래시 수준의 극단적 폭락에서만 나타나는 구간으로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적극 매수 구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에서 매수한 투자자는 예외 없이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만큼 희소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매수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건들이 합집합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RSI와 괴리율 두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해당 단계가 활성화됩니다. 하락이 빠르게 진행될 때는 괴리율이 먼저 반응하고 천천히 질질 끌며 하락할 때는 RSI가 먼저 반응하는 식으로 서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지표를 같이 쓰면 하락의 유형에 관계없이 매수 구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 강도가 중복될 경우에는 더 높은 강도의 매수 구간이 우선 적용됩니다.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수치를 보수적으로 잡아놨지만 실제로 매수 구간은 생각보다 자주 오게 됩니다. 차트에서 보셨듯이 거의 매년 한두 차례는 매수 구간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는 TQQQ에만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TQQQ는 3배 레버리지라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RSI와 괴리율 기준 수치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지만 QLD처럼 2배 레버리지이거나 QQQ나 SPY처럼 원자산 ETF일수록 기준 수치를 높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작아질수록 같은 하락이 와도 RSI와 괴리율 수치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ETF든 자신만의 매수 구간을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전 적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매수 구간인 주황색이 활성화되면 미리 정해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약 8주, 대략 2달에 걸쳐 적립식으로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 예정 금액이 800만 원이라면 매주 100만 원씩 8주에 걸쳐 나눠 사는 겁니다. 한 번에 8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라 8번에 나눠서 같은 금액을 매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DCA가 적용되어 낮은 가격에서 더 많은 수량을 누적하여 매수 단가가 안정화되고 타이밍 리스크가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하락이 더 깊어져서 빨간색이나 보라색 같은 강력한 매수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당연히 TQQQ 가격이 더 하락한 상태이므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매수를 더 진행하여 비중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가격이 회복될 때 탄력적으로 비중이 회복되기 때문에 저점에서 많이 담을수록 반등 시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바닥 구간에서 적립식으로 매수합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 바닥을 확신하고 한 번에 풀매수하는 건 한두 번은 운이 따라줄 수 있어도 한 번 미끄러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기와 같은 크고 긴 하락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하락폭이 크고 오래 지속됐던 시기가 바로 2022년 금리 인상기인데 이때도 약 1년 정도의 분할 매수 기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제 지표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매수 구간인 보라색은 약 7개월간 유지됐고 이 시기에 매수를 했다면 역사적 저점 부근에서 많은 수량을 담게 되므로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하락장이 길어지는 건 공포가 아니라 더 많은 물량을 저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매수 기준이 명확한 투자자에게 긴 하락장은 위기가 아니라 축적의 시간입니다. 이건 실제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오래 지속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감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론을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또 이런 기회가 온다 해도 매수 버튼에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겁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바닥을 잡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소액으로 수십 번의 손절을 거쳐 높은 수익률만 보여주는 건 가짜 연출에 불과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최대한 간단하게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첫째, 매수 구간은 주봉 RSI와 200일선 괴리율 단 2개의 지표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보조 지표나 거시경제 분석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 2개로 충분합니다. 둘째, 주황, 빨강, 보라 3단계로 매수 강도를 구분하고 좋은 구간에서 약 8주간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하나의 조건만 충족되면 해당 구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매수 기회를 놓칠 확률도 낮습니다. 셋째,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매수 구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매수 기간과 비중까지 조절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효율적인 투자 방식도 없습니다. 저 또한 미국 경제지표,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참고하여 적용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짜 공포를 구분하여 매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걸 첫 번째 목표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하나씩 적용해봐도 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혹은 자신의 투자 상품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레버리지 ETF와 배당 ETF 투자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부터 배당 ETF 간의 심화 비교까지 실전에 바로 쓸 수 있는 전략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로드 될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